네, 상하이에서 좀 고급진 덴푸라를 맛보고 싶다 하면 망설임 없이 추천하는 집이 있어요. 덴푸라 누마타라고 오사카의 미슐랭 투스타인 집인데 그 집의 해외 첫 번째 매장이에요. 저희는 저녁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위치는 와이탄 BFC 거기 1층에 있기는 한데 여기가 좀 구석에 있기도 하고 입구도 굉장히 겸손하게 생겨가지고 좀 집중해서 찾아야 돼요. 처음 가신다면 찾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누마타에서 오신 요리장님, 이분은 계속 여기서 상주를 하셔가지고 매번 갈 때마다 항상 계시더라고요. 여긴 저녁마다 각종 행사가 열려가지고 볼거리도 상당히 많으니까 식사 시간보다 좀 일찍 가셔가지고 와이탄이랑 요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덴푸라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집은 오사카식 덴푸라예요. 독특한 비율의 기름, 얇게 입혀진 튀김옷, 거기다가 육즙, 채즙 한가득 터져나오는 그런 식감 때문에 이 집의 평소 코스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번엔 가을 시즌에 맞춰가지고 상하이 털개, 그 따자셰가 튀김으로 나온다는 거. 이건 상하이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온 건 계란찜. 안에 상하이 털개랑 우광균 그게 들어간 거라 부드러운 감칠맛으로 시작을 해요. 가격은 1,480엔, 거기다 10% 추가돼가지고 하나로 한 31만원 정도 금액이에요. 근데 페어링이 강제적으로 포함된 거라 가격은 어찌 보면 또 나쁘지는 않죠. 이게 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집이 원래 인당 2,000원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480엔 이게 좀 합리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온도가 살짝만 입혀진 이사키 그 두 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소금, 하나는 와사비에 찍어 먹으라고 합니다. 상당히 고소해요. 그래가지고 와사비를 듬뿍 넣어도 이게 다 받아주고 거기다 훈연향까지 굉장합니다. 이게 스타트가 끝나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튀김이 올라와요. 먼저 보리새우 튀김이에요. 이 덴푸라 오마카세를 다니다 보면은 코스 시작은 대부분이 다 이 새우 튀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새우가 기름 상태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기름이 조금만 탁하거나 온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색이 진해지고 단향도 확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장인들은 제일 먼저 새우를 튀겨가지고 오늘 기름의 향이나 온도, 거품 뭐 이런 상태를 점검하는 거래요. 오늘 튀김 상태는 이렇다라는 걸 손님한테 보여주는 셈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숙이라 그러나 이렇게 조금 덜 익혀진 거요. 두 가지 방식으로 튀겨서 나오는데 하나는 골고루 잘 익혀진 거, 또 하나는 반숙으로 익혀진 거, 이렇게 두 가지 식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반숙이네요.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는 반숙이 맛있다고 그러고 저는 그 처음 먹었던 게 더 맛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새우머리, 정말 바삭하게 튀겨진 상태로 이렇게 나와줘요.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이 집의 특징이라면 오사카식 덴푸라인데 에도식, 그러니까 도쿄식은 좀 고온에서 확 튀겨낸 거라면 오늘 이 오사카식은 좀 부드럽고 단정해요. 얇은 튀김옷에 재료의 향을 살리는 쪽이라 스타일이 전혀 다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오사카식이 더 왔더라고요. 기름도 저거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저게 고급 기름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센터 자리에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덴푸라 코스에 거의 빠지지 않는 이 키스, 생선 튀김입니다. 살이 얇고 수분기가 많아가지고 얘가 조금만 온도가 높아도 살이 퍼지고 낮으면 또 튀김옷이 눅눅해져가지고 키스를 제대로 튀길 줄 알아야 진짜 덴푸라 장인이다 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국물 나오는 거. 와, 이 편장 다 나갈 뻔했어. 정말 우렁차게 바삭한 소리와 함께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 와, 이게 맛도 상당히 깔끔해가지고 기름이 아니라 꼭 바람에 튀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구성도 강약 조절돼가지고 올라와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카라스미. 그냥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전체가 다 카라스미인 줄 알고 엄청 짤 줄 알았는데 안에는 토란이네요. 토란. 그 위에만 이렇게 가루 튀겨진 카라스미가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어서 나온 거는 갈치 튀김이에요. 손낚시로 잡은 갈치의 딱 중간 부위였는데 갈치 특유의 그 섬세한 결이 막 부서지듯 으스러지는 식감,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벌써부터 맛있었네요. 거기다 먹기 편하게 가시까지 다 발라진 상태고요. 이건 공깃밥 한 숟갈 같이 나왔으면 이건 뭐 더없이 좋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오리고기가 튀김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국 광시 지역의 마야라는 종류의 오리예요. 이게 다른 오리에 비해 몸집도 작고 뼈도 가는데 고소한 풍미가 대단해가지고 중국에서도 고급종으로 불리는 그런 오리입니다. 왜 오리는 특유의 향이 있어가지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리 향이랑 비린내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보여주는 맛이었어요. 고소함도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요. 또 여기다가 레몬 향을 살짝 추가해놔가지고 살짝 오묘한 맛까지 감돌아줍니다. 페어링은 소음주로 다스잔이 나오는 건데
전부 다 똥취, 요 소홍주로 만든 거고요. 칵테일로 나온 것도 있고 고급 라인은 그냥 잔으로 따라져요. 황주 향이 잔잔하게 퍼져주니까 이거 오리랑도 너무 잘 어울려줍니다. 상하이에도 템푸라나 스시 오마카세집이 정말 많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현지에서 먹는 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오늘처럼 이 덴푸라 코스라고 해도 전부 다 덴푸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회, 조리된 요리들이 섞여 나오니까 코스 구성이 약간은 가이세키스럽다라고도 생각 들어요. 그래서 튀김만으로 맛의 리듬을 쌓는 그런 일본 전통의 코스라기보다는 좀 더 다채롭고 식사로서는 좀 더 완성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옥수수가 이렇게 좀 간식스럽게 해서 손에 쥐어져요. 진짜 무슨 꿀을 발라놓은 것 마냥 달달합니다. 그래서有什么特别的玉米？水果玉米一种是牛奶玉米，这两天叠在一起。 이게 과일 옥수수랑 우유 옥수수를 이렇게 반반씩 해놓은 거라고요. 자꾸 내 화면 가려. 비켜줄래?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물을 한 3판은 먹고 가나 봐요. 다음에 올 때는 이거 제가 물을 좀 갈아가지고 갖고 올까 봐. 미안해가지고 더 달라 그러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 상하이 털개 덴푸라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이 딱 털개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도 이 털개를 주제로 한 메뉴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덴푸라로 나온 거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피감 있는 재료들은 완벽하게 튀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튀김옷이 두꺼우면 안에 수분이 눅눅해지고 또 얇으면 기름이 쉽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는 딱 그 경계선이 완벽했어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 느낌? 왜 덴푸라만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맛있는 덴푸라는 단순히 재료를 튀긴다가 아니라 맛과 향을 가두는 요리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자주 듣는 말이긴 했지만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를 먹고 약간은 수긍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겉바속촉 확실하고요. 또 입에 넣으면 부드럽게 녹으면서 게 내장의 단향 그게 싹 퍼져줍니다. 마지막엔 또 감칠맛만 우직하게 남아줘요. 여기다가 똥취 한 잔 난리 납니다. 이것도 똥추로 만든 건데 똥추에다가 생강이랑 간장 그게 추가된 거라고 합니다. 문남의 쿤밍 거기서 온 아스파라거스고요. 이게 한 줄기 안에서도 두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끝부분은 살짝만 튀겨져가지고 아삭하게 그리고 중간 부분은 조금 더 오래 튀겨가지고 속까지 부드럽게 익혀져 나왔어요. 채즙도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촉촉하게 사각사각 씹히는 그 식감 이게 튀겨졌는데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그 묘한 반전 때문에 사람들이 덴푸라에선 고기보다 채소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입가심으로 나온 가지 가지 안 먹는 사람. 이거는 진짜 맛이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입가심이라고 하기에는 상쾌함이 너무 없는데요? 좀 느끼하기도 하고. 또 큰 메뉴 하나가 올라옵니다. 오늘 가장 맛있었던 메뉴였어요. 먼저 새우 머리랑 껍질 그걸 우려낸 탕이에요. 약간 걸쭉한 그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먹지도 않았는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감칠향 이게 완전 취할 정도로 강해가지고 벌써부터 막 침샘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튀김이 또 하나 올라오고요. 샥스핀을 이렇게 튀겨놓은 건데 약간은 두껍게 튀겨졌어요. 이걸 요 새우탕에다가 찍어가지고 먹는 거래요. 새우탕즙을 있는 대로 머금은 상태에다가 오돌돌하게 씹히는 식감 이 조합이 정말 미쳤더라고요. 이런 고급 재료들은 기대 이상으로 맛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여기서. 이건 포타벨라 버섯. 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양송이 버섯의 대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이 강하고 또 식감이 두툼해가지고 이건 비건 요리에서 고기 대체제로 자주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선 얘를 유파이구 스테이크 버섯이라고 불리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 위에다가는 새우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튀겨졌습니다. 이어서 나온 거는 또 다른 생선 메뉴예요. 흰살 생선인 킹보 그걸 살짝 튀겨가지고 요 고추 무덤 여기다가 살짝 재워두면서 향을 입혀요. 고추도 이게 두 종류의 고추랑 두 종류의 화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복합적인 향을 입혀가지고 나옵니다. 킹보도 이게 살짝만 튀겨진 건데 그 특유의 단맛 그게 응축된 그런 느낌이었고요. 맛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다만 이게 후반부다 보니까 저는 약간의 자극적인 맛을 살짝 기대를 했었거든요. 진짜 매운 향은 진짜 진하게 나는데 맛은 맵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이거. 근데 생각했던 것처럼 마하거나 얼얼함 그런 게 없어가지고 살짝은 기운 빠지던 그런 맛이었습니다.
저희가 입장할 때부터 저온에서 익혀지던 고구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덴푸라에서 요 고구마는 단순히 그냥 채소 튀김이 아니라 이 코스를 마무리하는 피날레 장식 그걸로 많이 나와요. 앞에서 계속 짭조름한 튀김들을 먹다가 마지막에 이 고소하고 달달한 고구마로 입안이 정리되면서 또 여운도 남겨주니까요. 그래서 튀김 속의 디저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식으로 나온 거는 이 새우튀김, 그게 들어간 삼각김밥, 여기다가도 탕 한 그릇이 나오는데 아까 먹었던 오리고기 있잖아요. 그 마야오리, 그걸 또 장시간 우려내가지고 만든 탕이었어요. 안에는 소면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위장에 남아있는 조그만 공백마저 이렇게 야무지게 메꿔주고 코스가 끝났습니다. 여기는 누구를 데려가도 만족하겠다 싶은 집이에요. 리뷰들을 보면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그런 깔끔한 스타일이라는 게 공통된 평가고요. 좀 느끼하지 않은 그런 덴푸라를 경험할 수 있는 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게 싼 건 아니지만 나오는 재료들 퀄리티나 뭐 올라오는 접시들을 보면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봐요. 특히 시즌 메뉴인 상하이 털개, 이걸 덴푸라 집에서 먹게 될 줄이야. 그리고 샥스핀 튀김, 이건 아직도 아른거릴 정도로 굉장했었어요. 와이탄이라 위치도 좋고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서비스도 매끄러워요. 거기다 재료 퀄리티까지 훌륭하니까 상하이에서 제대로 된 덴푸라 오마카세 찾고 계신다면 망설임 없이 한번 추천드릴 수 있는 집입니다.